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기주 작가님의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음, 말과 사람과 품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 왜 그런 생각할 때 가끔 있어요. 어른스럽게, 깊이 있게, 우아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좀 종종 있죠? 그럴 때는, 한 템포 쉬어가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품격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말에 품격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라고 하죠. 그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거는 타인의 손길과 언어라고 하는데요. 음, 말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이고 그로 인해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고, 음, 말 잘하는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아, 하지만, 인간의 말은 기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말인데요. 사람마다 인품이 있듯 말에도 언품이 있다고 합니다. 말은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하죠. 함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수준이나 등급을 이야기하는 품자를 보면은 입구가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말이 쌓여서 품성이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참 흥미롭죠? 자신이 하는 말에서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는 뜻이겠죠?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총 4개의 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안에서 작가는 말과 사람과 품격에 대한 생각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1강, 이청득심, 들어야 마음을 얻는다. 2강, 과언무환,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 3강, 언의심성, 말은 마음의 소리이다. 4강, 대언담담, 큰 말은 힘이 있다. 이렇게 4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에 이청득심을 맨 앞에 놓은 것을 보면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음,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음, 그런 뜻이겠죠?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그 헤겔은 어,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문을 열고 열어야지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TV에서 다모라는 사극이 방송되었었는데요. 이 사극에서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의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담담하게 말을 하죠. 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대사를 들었던 시청자들은
모두 같이 탄성을 질렀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이 대사를 듣는 순간 막 온몸에 그 전율을 느꼈었어요. 상대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구구절절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아, 이런 게 바로 공감과 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상대가 느끼는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또 상대의 입장을 지그시 바라보는 그런 어떤 마음이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통화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는 밥 먹었니? 밥 먹고 해라. 잘 챙겨 먹어야지. 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책에도 나와 있듯이 자식이 밥을 먹었는지 궁금해 한다는 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때로는 말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한 예로 2011년 1월 12일 미국 애리조나주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51초의 무언연설이라는 오바마 침묵 연설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에요. 음, 복받치는 슬픈 감정을 짓누르느라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저도 그 연설을 검색해서 다시 한번 봤는데요. 침묵이라는 어떤 그 그 무거움이 추모객들의 마음에 많은 위로와 의미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도 이 침묵이라는 거를 병기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나폴레옹은 병사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바로 말을 하지 않고 한 10초 정도 맨 눈으로 전방을 노려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연설을 했다고 해요. 병사들은 그 오염에 압도당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조선시대의 문인화가 김유근도 음, 말을 하지 않아도 뜻을 전할 수 있으니 침묵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음, 나 자신을 돌아보건대 침묵하면 세상에서 화를 면할 수 있겠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침묵의 가치는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대화를 할 때, 뭐든 부정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책에서도 한 예가 나오는데요. 음, 한 중년 남자가 커피를 주문하는데 직원이 뜨거운 거로 드릴까요? 차가운 거로 드릴까요?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아 당연히 아이스 커피지.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뜨거운 커피 마시겠어?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한 게 뭐냐면요. 확 그냥 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드시죠? 이거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음, 이 중년 남자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내면에 그 그릇된 인식을 가득 품고 살아온 것 같은데요. 이 폭언에 가까운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과 연결이 되죠. 음, 참 충격적인 말인데 현실에 이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만약에 프랑스의 한 카페에서 이렇게 주문을 했다면 그 남자는 커피값으로 얼마를 냈을까요? 얼마를 지불해야 했을까요? 아, 프랑스의 한 카페 메뉴판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커피 7유로, 커피 주세요 4.25유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1.4유로. 주문하는 사람의 말의 품격에 따라서 차등을 둔 건데요. 참 기발한 아이디어죠? 사마천이 쓴 사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어, 반청지의 총, 내시지의 명. 이 말은 들은 것을 거듭하여 되새기면 가히 기가 총명하다 할 수 있고 마음의 눈으로 보면 가히 눈이 밝다고 할 만하다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예의와 자세를 일러주는 문장입니다. 사람을 한 우주로 봤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상대의 속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각자의 마음속에 자기만의 어떤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상처도 있을 테고, 또 이루지 못한 꿈이나 어떤 비밀스러움,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겠죠? 음,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그 은밀한 공간을 살짝 들여다보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의 아픔이나 상처를 공유하며 서로 다독이고 보듬어주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잖아도 개인주의에 좀 각박해지는 세상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따뜻한 정이 오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참 마음이 편하고 따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느낌들을 받으실지 궁금해지네요. 만남은 만드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이 인연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다음 영상은 좀 더, 조금 더 정성이 깃든, 그런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